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이사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가지고 집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집을 알아보는 시기가 이사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일단 많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건 1,000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만약에 이제 1,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2,000, 3,000 이런 밑으로 이제 집을 보고 있었는데 보증금 5,000 밑인 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서 5,000인 걸로 보자 해가지고 보증금이 5,000인 애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다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계약을 했거든요. 가계약을 해놓고 다음날에 이제 공계약을 하러 가서 집주인은 이제 지방에 가 있다고 만나지는 못하고 전자계약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매물이 애초에 저희가 볼 때 대출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한 집이었단 말이죠.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그게 12개의 호실을 아마 공동담보를 잡아놨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말소가 됐고 2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 2개가 이제 월세 매물들인데 말소된 거를 등기부 등본상에 업데이트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그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 금액은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게 진짜 실채권 금액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그런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채권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계약을 해서 계약금 500을 이제 넣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카카오뱅크랑 이런 토스뱅크 이런 데 보증금 대출을 이제 넣어봤는데 신청을 해봤는데 2개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근저당권 채권 금액이 그 시세보다 높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날벼락이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 대출이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천을 쌤이랑 암만 합쳐도 5천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막 부동산 측에서는 신용대출도 생각을 해보라 그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도 퇴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려받을 수도 있다. 라고 부동산 측에서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불안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출근하는 길에 이제 저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뭐 좋진 않았지만 그냥 안심한 마음으로 일을 갔는데 제가 첫 쉬는 시간에 일을 하다가 첫 쉬는 시간에 부동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아침까지만 해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해놓고 말을 바꿨대. 그래서 안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측에서 그러면 다 주는 거 대신에 집주인 측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중개 수수료를 빼고 400만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했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집주인 부동산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게 250만 달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단은 부동산 매물을 다시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입자를 찾아서 그 세입자가 계약금을 넣으면 저의 계약금은 돌려받는, 이제 대출 없이 5천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그 시기에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방안이고 그러면 이제 다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잔금일 안에 찾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500을 다 받냐 아니면 500을 다 날리냐 이거에 도박을 할 바에는 250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250만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건 또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을 떼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250이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왜냐면 1,000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인 이제 갓 20몇 살, 25, 26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그리고 어쨌든 집을 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파기가 난 거니까 또 집을 새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저는 서울을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한 3번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을.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저는 돈을 떼인 거에 대해서는 한 하루 만에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돈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이 그냥 돈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돈에 별로 그게 없어서, 욕심? 집착이 없어서 그냥 훌훌 털 수 있었어요. 그냥 어쩌겠어. 이미 일어난 일. 뭐 250 잘 가. 뭐 다시 벌면 되지 생각을 했고, 집을 구하는 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서울 올라가서 그 부동산이랑도 집을 이제 상의를 하고, 다른 부동산 저장해 놓은 것도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올라가서는 이제 원래 부동산이랑 알아보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에 아침에 그냥 전화를 해본 거죠. 제가 저장해 놨던 부동산 중에 하나에. 의정부도 가봤다가 회관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릉동에 하나가 있다. 그럼 한번 보시겠냐 해가지고 2시 반에 보러 갔어요, 집을. 그래서 기차 시간을 후다닥 바꾸고 보러 갔는데 집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130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는 보증금 대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빨리 입주를 하면 좋기도 하고, 이것도 중도태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은 다 전세였어서 전세 대출했던 그런 경험은 있는데, 얘가 이제 월세로는 이제 보증금 대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어차피 계약을 할 거면 그 계약금 반환 조약을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첫 계약할 때는 생각을 못해서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리, 근데 이제 월세 그 대출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대출이 거절이 났을 때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조약을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출이 거절이 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손해다. 시간도 손해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게 보증금 금액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대출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쌤이랑 아주 긴 상의 끝에 쌤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대출 없이 2천을 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 평수도 더 넓고요. 위치 자체는 쌤 직장이랑 더 가까워요. 뭐 서울 중심에서는 살짝 더 멀지만, 근데 이 동네 분위기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카페도 되게 많거든요. 카페 거리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 쌤이랑 저랑 이런 좀 자연이 많은, 자연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괜찮았어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방음도 좋은 편이고, 일단 집 자체가 괜찮아요.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 집 만나려고 그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을 떼었지만 어쨌든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사를 올 때 이사 자체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전세입자 퇴거일이랑 제 입주일이 같은 날이었는데, 전세입자가 이제 그 이사차 예약을 12시에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상의를 없이. 그래서 전 당연히 오전 중에 다 빠져줄 줄 알았는데 12시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주 청소를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입주 청소를 2시쯤 시작하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쌌거든요. 입주 청소 한 30 몇만 원 냈는데, 근데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숨고에서 했는데 업체명을 말하진 않겠지만 숨고 뭔가 비추천합니다. 약간 굳이 입주 청소 하실 거면 그냥 이미 약간 부동산에 연계가 돼 있는 업체를 이제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숨고는 뭔가 너무 리뷰에 이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리뷰를 믿을 수가 없어. 리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비싸지만 그쪽을 한 건데, 막 여기 몰딩 쪽에 먼지 같은 것도 다 그대로였고, 그냥 제대로 닦은 게 맞나? 바닥도 좀 더러웠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 정말 아까웠지만 어쩌겠어, 이미 일어난 일하고 또 그 이사 들어온 첫날에 제가 다 열심히 다시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 정말 힘들었고 다시 나오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어찌저찌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쌤이랑 좀 정착해서 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집 룸투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 투어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선은 현관입니다. 더럽죠? 저희가 이제 이케아랑 택배올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버리러 갈 거예요. 다 그냥 빈 박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석고리를 사서 이런 우산이랑 비닐봉지 이런 걸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발장이고요. 안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뭐 비닐,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저긴 종이 모아놓는데 이거 청소용품 저기 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부엌입니다. 식기 건조대도 사고 이제 여기 걸어놓는 것도 사고 해서 나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자석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싱크대가 음식물 분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물을 버리고 여기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버튼을 누르면 지진 하면서 얘가 갈려 나갑니다. 아주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레미쿤 자석이라서 붙여놨고요.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저희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자석으로 또 여러 가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진 붙여놨고 기찬 붙여놨고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안에 우유랑 물이랑 뭐 두반장 초코파이 아니면 저기 있지? 뭐 먹다 남은 빵이랑 두부랑 그리고 반찬 사온 거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김치찌개를 쌤이 끓여줬는데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남은 걸 이제 또 먹으려고 넣어놨어요. 물론 식혀서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주고 여기 이제 쿡탑,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환풍기? 환풍구 있고, 이거는 제가 주문한 빵입니다. 주문한 빵이고 제 물컵이고요, 브리타고요, 밥통이고요, 여기는 청소용품 있고요, 쌤 증명사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제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죠 그냥?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지금 대탈출을 보고 있었어요. TV를 당근에서 샀습니다. 27만 원에. 나름 괜찮아. TV장도 사고 이것도 다 샀고,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러그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소파입니다. 저희가 직접 조립을 했어요. 물론 쌤이 거의 다 했지만. 그리고 에어컨 있고 여기는 이제 옷방 같은 거예요. 고리로 이제 걸어두고, 요거는 이제 전세 입자가 그냥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못 박아서. 그래서 저희도 옷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좀 켜볼까요? 근데 불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말리고 있고요. 이것도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밝은 옷, 저건 이제 어두운 옷 해가지고 구분해서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이제 행운의 공간입니다. 돈돈즈.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참 있고요. 그냥 거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러니까 서브 방인 거죠. 여기는 문이 없어요. 그냥 뚫려 있고,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 거울을 이케아에서 샀고, 이 거울이 좋은 게 이 거울 뒤에 이걸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이랑 이런 걸 제가 걸어놨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일단 어디에 둘지 모르겠는 애들을 다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5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송수기, 이건 쌤 배드민턴 가방. 이것도 이제 이케아에서 산 조명이고요. 뷰가 여기 나름 나쁘지 않아요. 나무도 있고 약간 기와도 보이고 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제 귀엽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모은 것도 놔둬놓고, 이거는 이제 책상입니다. 오늘 배송이 왔어요.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영국에서 가져온 자기가 직접 조립한 이제 컴퓨터고, 쌤 키보드, 쌤 마우스, 쌤 모니터, 이건 와서 샀어요. 그리고 또 키보드, 이건 다 영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무거운데 어떻게 다 들고 왔는지.
옷보다 이런 걸로 위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플레이트. 그리고 이거는 의자입니다. 이거 제 거, 이거 쌤 거. 쌤이 조립을 다 했어요. 조립은 쌤 담당입니다. 저는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짜잔. 안방이고요. 이케아에서 산 협탁, 쓰레기통, 그리고 침대. 저건 충전기 연결돼 있는 거고, 이렇게 창문이랑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고, 저희 아이패드랑 책이랑 제 파우치랑 뭐 이거저거 잡동사니랑, 여기는 너무 귀엽죠? 제 실바니안 패밀리랑 가차 뽑은 거랑 이런 귀여운 애들 그냥 모아두면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사온 럭키 참들 다 모아놨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치키가 누워있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정도? 괜찮죠? 그래도 나름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둘이 살기에는 딱 적당하고 좋습니다. 어떤가요? 집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요새 친구들한테 계속 서울 놀러와, 와서 자고 가, 우리 방 있어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고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쌤이 아직 그 일하는 데에서 트레이닝 기간이거든요. 완전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트레이닝 하는 주간이라서 좀 일찍 와요. 원래는 3시에서 10시까지인데 화요일, 수요일, 오늘 이렇게 이제 8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쌤 기다렸다가 쌤 오면 같이 그 아까 말했던 카페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분위기 좋은 술집이랑 이자카야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같이 갈 예정입니다. 데이트인 거죠. 그래서 집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